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노후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시니어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 정보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근감소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육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감소한 근육도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15분에 걸쳐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4세, 이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저도 60세가 넘어가면서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힘이 달리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근육량 검사를 받아보니 정상 범위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때부터 근육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운동과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감소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 5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1에서 2%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6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 근육량이 약 30% 감소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낙상 위험 증가, 대사질환 악화, 면역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근감소증의 진단 기준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단순히 근육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근력과 신체 기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악력 측정, 보행 속도 측정, 의자에서 일어서기 테스트 등으로 평가하죠. 남성의 경우 악력이 28kg 미만, 여성은 18kg 미만이면 근력 저하로 판단합니다. 보행 속도가 초당 0.8m 이하면 신체 기능 저하로 봅니다. 근감소증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낙상과 골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요. 대한정형외과학회 2021년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낙상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나왔어요. 둘째, 대사질환이 악화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 소비 기관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져요. 셋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근육에서 생산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근육이 줄어들면 이 물질도 감소해서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넷째,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혼자 걷기, 계단 오르기, 장보기 같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고 이는 자존감 저하와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대전에 사시는 71세 최병철 아버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65세에 정년퇴직하신 후 집에서 TV만 보시며 지내셨어요. 3년 만에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 관리 안 하시면 몇 년 후에는 휠체어 신세질 수 있다고 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재활운동과 영양관리를 시작하셨는데 1년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근감소증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이 감소하고 근육 단백질 합성 능력도 떨어져요. 두 번째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관절염 같은 질환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시니어분들은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력도 약해져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네 번째는 만성질환입니다. 당뇨병, 심부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질환들이 근육 손실을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양 결핍입니다. 비타민 D 부족도 근육 약화와 관련이 있고 전반적인 영양 불량도 큰 요인이에요. 이제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의 핵심인 운동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입니다. 연세대 재활의학과 2020년 연구에서 주 2에서 3회의 근력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결과 70대 시니어 그룹에서도 근육량이 평균 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안전한 근력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운동인데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10에서 15회씩 3세트, 주 3회 정도 하시면 좋아요. 둘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 펴기를 하는 건데 가슴과 팔 근육을 키워줍니다. 처음에는 10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셋째는 레그 레이즈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서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한쪽 다리씩 10초 유지, 10회씩 하세요. 넷째는 종아리 들기입니다. 선 자세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인데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낮은 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도 꼭 하셔야 부상을 막을 수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만큼은 아니지만 유산소 운동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심폐 기능과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을 주 3에서 4회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영자 어머님은 5년 전부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빠르게 걷기 1시간과 맨몸 운동 30분을 하고 계세요. 70세가 가까워지는 지금도 20kg 쌀포대를 혼자 들 수 있고 등산도 거뜬히 하신다고 해요. 꾸준한 운동의 힘이죠. 이제 근육을 만드는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시니어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60kg이면 하루 72에서 90g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 끼니마다 고르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 끼에 20에서 30g씩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을 말씀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로는 닭가슴살, 생선, 달걀, 우유가 좋고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 견과류가 좋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을 골고루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특히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근육 합성에 중요한데 달걀, 닭고기, 우유, 대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시니어의 대부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를 드시고 햇볕을 하루 30분 정도 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비타민 D 보충제도 고려해 보세요. 오메가3 지방산도 도움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오메가3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드세요. 탄수화물도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현미, 고구마,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안 되고 운동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근육을 키우는 식사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최대화됩니다. 운동 후 삶은 달걀 2개나 우유 1잔을 드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단백질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자는 동안에도 근육 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전 우유나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좋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박철호 아버님과 63세 한미숙 어머님 부부는 함께 근육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매 끼니마다 달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챙겨 드세요. 1년 만에 두 분 모두 근육량이 10% 이상 증가하고 체력도 20대처럼 좋아지셨다고 해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시간 앉아 있지 마세요. 일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거나 잠깐 걸어 다니세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 손실이 빠릅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 주무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근육을 분해하거든요.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넷째, 금연과 절주하세요.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손실을 촉진합니다. 연령별 근육 관리법도 다릅니다. 50대는 예방에 집중하세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운동 습관을 만들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60대는 유지와 강화에 중점을 두세요. 이미 감소한 근육을 회복시키고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근력 운동 빈도를 늘리고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70대 이상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세요.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균형 운동도 함께 하세요. 근감소증 자가 진단법도 알려드릴게요. 종아리 둘레를 측정해 보세요.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 위험이 높습니다. 의자에서 5번 일어섰다 앉기 테스트도 해보세요. 12초 이상 걸리면 근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행 속도도 체크해 보세요. 4m를 5초 이상 걸려서 걷는다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덱사 스캔으로 근육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악력계로 근력도 측정합니다. 근감소증 치료에 약물도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치료제는 없어요. 운동과 영양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재활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근육을 키울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말씀드릴까? 첫째,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둘째,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세요. 셋째, 관절염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운동 시작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넷째, 단백질 보충제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고려하세요. 자연식품이 가장 좋습니다. 계절별 관리법도 있어요. 여름에는 더위로 식욕이 떨어지기 쉬우니 영양 섭취에 더 신경 쓰시고 겨울에는 추위로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우니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근육을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도 현실적으로 알아두셔야 해요. 젊은 사람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꾸준히 하면 3-6개월 정도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이니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점입니다. 80대, 90대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근육은 건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만성질환도 예방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하기, 매 끼니 단백질 20g 챙겨 먹기,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낼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근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70대, 80대에도 근육은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으로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노후 이야기의 김철수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